SM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누적 수급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죠.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아공에서 이제 발생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부담스럽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께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 아예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시장의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시장의 영향입니다. 시장의 영향 기준에 뭐 코로나19 2020년 3월 이후에 시장을 흔들어놓은 기준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자락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대처 부분은 이렇게 잡히는 게 맞죠. 하락 장악형이 뜨고 하락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도 잡아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우리는 추세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 유지하고 가져가면서 추후 움직임을 대처해 나가는 걸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미끄러져 있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강도 있게 돌리게 되면서 최고점 대비 16.47.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5월부터 편입의 기준점을 잡으면 3만 원 그리고 4만 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5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그때 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의 이제 뭐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쳐둔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캔들의 기준점이 설정되는 위치가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놓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게 SM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2천억 원씩 형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추세적인 강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움직임이 연출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된 건데 왜 갑자기 부각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제 컨텐츠 사업 부분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뭐 BTS 이후에 한류 더 확장된 부분 거기에 이제 뭐 캐릭터 사업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또 지분에 대한 이슈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연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걸맞게 엔터주들 4대 엔터주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이브는 사실상 옆으로 좀 빼놓은 상태고 SM과 Y젠터, JYP 이 세 개 업체의 누적 수급이 대부분이 15%에서 20%의 매집이 진행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 이제 뭐 5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은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 있게 됨으로써 거래량은 둔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인 거래대금은 둔화된 부분이 아니다. 충분히 거래대금이 이 종목의 기준에서는 실려 있었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릴 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축소되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아니라고 그랬죠. 캔들의 크기가 다소 작아질 수 있다. 캔들 몸통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장되려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근데 이제 비이성적으로 SM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이 거래대금이 둔화됐다고 해서 매집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는데 그게 아랫 방향으로 무조건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다면 거래 둔화되면 차익 매물에 흔들리는데 여기는 뭐 계속 매수를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렇게
같은 높은 자락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종목이 그러니까 5,000원짜리 종목이 10,000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높이로 따지면 15,000원이 목표 주가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00%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서 추가적으로 100% 20,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도 그런 기준에서도 이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은 이제 4만 원대 후반이니까 예를 들면은 5만 원 잡고 또 저점을 28,000원이 아닌 대략 이제 3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기준 공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70% 상승이 된 거죠. 28,600원 3만 원 대비 70%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제 5만 원 대비해서 70% 하면은 85,000원 정도. 그게 이제 갭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예? 그렇게 해서 최고점의 기준 85,000원까지 기준이 갭에 대한 퍼센테이지 목표 주가 설정이 된다. 뭐 그것을 가격을 딱 맞춰서 85,000원 이런 개념보다도 그러한 퍼센테이지 기준이 설정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로그 차트라고 있어요. 퍼센테이지 차트. 퍼센테이지 기준에서의 등락 범위. 그 부분에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준에 SM이 갭 상승 2%의 거래량을 자기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개장 초에 일단 매수 사인을 잘 드렸어요. 미끄러져 내려올 때 좀 낙폭이 심화되어 있고 가격 메리트 있었지만은 원체 뭐 게임주들도 조정폭이 컸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기준점에서 매수 강도를 가격 메리트로 그렇게 크게 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돌린 거기 때문에 두 차례 매수를 강도 있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게 로그 차트예요. 이게 로그 차트인데 이렇게 됐을 때 갭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됐던 구간까지의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께 막연하게 이 전략을 꾸려드린 게 아니고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자료 부분을 계속해서 진짜 말 그대로 무료로 뿌려드리고 이게 왜 내가 그런 자선 사업을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의원님들 그 기준에서는 나는 돈 내고 듣는데 왜 다른 분들은 무료로 듣지? 근데 차이점이 분명히 납니다. 뭐냐면 뭐 이런 예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가 연구원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 와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연구원을 안 둡니다만 거의. 그러면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한적으로 해요. 제한적으로. 내게 아니면. 그리고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해요. 어떤 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료로 자료를 이렇게까지 드려도 누구 하나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거는 이제 VIP 회원님들도 겪어보셨고 또 뭐 지금 뭐 주식 공부해갖고 석사하겠다고 박사하겠다고 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자격증 책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파 갭이 급진 갭이 발생되면은 급진 갭이 발생되면은 다우 이론의 추세 추적 국면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3번 파동에서 이제 발생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간 갭 부분 측정 갭이라고도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니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정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모든 뭐 주린이 기초 도서든 뭐 필살기 도서든 다 그냥 진짜 막말로 나쁜 친구들이지. 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략을 못 잡아드리는 거예요. 윤정도 기준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34년 또 22년 활동 경력만 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윤정도만큼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 갭의 목표 주가는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조금 전에 그냥 그 그림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갭이 발생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근데 그 흐름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중요시 놓고 봐야 돼요.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또 기술적 분석은요. 후행성이라는 거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맞추기는 거예요. 맞추기. 그럼 그걸 왜 하느냐?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맞지가 않다.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라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는 기준점을 잡기 위한 흐름이다.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점. 그러니까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두 가지죠. 주가 등락 범위, 가격 범위와 주가 등락률. 조금 전에 잡아드린 어떤 거요? 로그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범위. 뭐 이런 기준. 근데 이거를 이제 교육 자료에서 하나 더 보시면 진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이 많아요.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에서부터 1.5%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10% 미만 수익일 때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없잖아. 아, 고점 대비 얼마 밀리면 이게 좀 조정인가 이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는 진짜 속된 표현으로 다 남의 거 인터넷에 있는 거 짜집기 해서 자기 생각은 거의 없이 그리고 혹은 뭐 제도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쓰시는 경우는 또 해외 원전 옛날 과거 HTS도 없을 때 모는 종이에 차트 그릴 때 원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면 마저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캔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동안의 추세 범위가 형성이 돼야 된다. 하락이면 하락, 상승이면 상승. 근데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렇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변동성이 확장됐을 때 그것에 맞춰서 또 어떻게 돼서요? 1거래일의 몸통 상단 돌파하는 시점이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이니까 그 자락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시초가를 넘기면이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꼬리 달린 윗꼬리 부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 윗꼬리 부분까지도 감싸고 넘긴다? 그럼 그때도 또 편입의 기준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봉이 완성봉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기준은 그 다음 날까지 편입의 기준이다. 단 한 군데도 편입의 기준점을 어디서 잡는지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걸 뿌려드리고 공부 좀 하십시오 해도 안 해. 그러니까 요즘엔 말을 바꾸죠. 공부하지 마시고요. 수익 내고 궁금하시면 그때 공부하세요. 이렇게. 근데 라이브 방송 듣시다 보면 어때요? 뭐 위메이드든 뭐 여타 종목이든 실질적인 수급 보고 그 눈으로 보여지는 거 확인하고 대처하면은 그 변동성 범위를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고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죠. SM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은 분명히 매도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창구가 뭐 대놓고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의 관여도가 없어요. 개인들이 이거 사서 지금 들어올리나? 예? 그러면 거래대금 이것뿐이 안 나와요? 한투에선 죽어라고 사는데 한투는 무슨 기준인지 위로 사. 왜? 얘기했잖아. 밑에다가 오늘 한투가 10만 주 사고 싶어. 밑에다 10만 주 받쳐놓는다고 물량을 주냐고 누가. 그러니까 어차피 채울 거 어차피 목표 주가 5% 10% 잡는 거 아니니까 그럼 위로 나는 쏘아 올리겠다의 기준도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흐름에서의 기준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일봉하고 이제 비슷해요. 주봉에 이제 갭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 쪽이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점을 잡기 위함이다. 모든 기술적 분석은요. 기준을 잡기 위한. 캔들이 이렇게 뜨면 여기서 난 들어가겠다.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난 들어가겠다.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음봉이면 뭐 차익 실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렇게 주식이 단순합니까? 아니잖아요. 창고 동향도 보고 수급도 보고 하겠다. 이거 지금 뭐 SM은 추가적으로 VA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어디까지 들어올릴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가장 바보 같은 해석을 해드리는 친구들이 자 목표 주가 7만 원 하시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양봉인데 왜 거기서 차익 실현이야? 거기서부터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뭐 나는 오버슈팅으로 보니 2% 밑에서 팔겠다라든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SN 같은 경우도 또 오늘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거래가 없어요. 여기는 거래가 없는데 하루만은 물량만 잡아가죠. 그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패턴으로 인식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또 넘깁니다. 72,000원 찍었죠. 그럼 찍은 기준에서 제 차 넘긴다고 보고 SN 문자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20% 비중 꽉 채우시는 걸로 그리고 나서 더 강세를 띄면
다시 전혀 없으신 분들 물량 10%부터 다시 또 잡아가는 걸로. 그렇게 밀리면 밀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차분히 대처하면 돼요. 그래서 SM 72,000원 추가 편입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일단은 9만 원으로 좀 조정을 해놨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SM 부분의 전략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봐야죠. 위메이드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 맞고,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대처를 하신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요 범위에서 이제 SM 기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좀 져야 되니까 조금 전에 여러 내용들의 기준점들을 다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SM의 차트 부분을 일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주봉의 로그 차트 범위를 제가 캡처를 안 해버렸네요. 로그 차트를 캡처했어야 되는데 로그 차트고 이 주봉 로그 차트가 아이고 아까 차트 그려놓은 거 싹 지워져 버려버렸네. 어찌됐건 4월 기준에 로그 차트로 개인 누적 거래대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또 이렇게 하고 줄을 하나 거해죠. 여기가 똑같은 아까 그림 그렸을 때의 갭에 대한 위치입니다. 갭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제 그 캔들 과거 캔들 기준에서의 흐름 상승 형태 확인형 또 망치형의 기준 그리고 요 갭에 대한 부분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졌더라도 뭐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기준이죠. 또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을 주고 있고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결코 깨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그 차트의 기준에서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되면은 명확하게 설정 범위가 나오죠. 목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대략 8만 원, 8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제 갭에 대한 기준의 목표 주가. 아까 보여드린 기준점을 설정해서 우리는 대처를 한다 이 기준. 그래서 일봉 주봉의 흐름이 결코 이제 나쁘지 않은 기준에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캡처를 추가적으로 또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메이드 방금 또 그 캡처한 거 매직 계산기를 안 잘랐네. 주봉의 로그. 그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간단하게만 봅니다. 월봉 기준에서의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의 흐름과 그 고점을 다 넘긴 거죠 지금, 그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정도까지만 이제는 당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이후의 흐름으로 당겨놓고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넘기면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의 흐름이 지속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 범위의 흐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세 충분히 연출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무리수 없다라는 해석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SM의 일주 월봉 봤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을 또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누적 수급 5월 3일이 되겠네요. 그죠? 5월 3일부터 2일까지 누적 수급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어요. 2,374만 주짜리 종목에 외국기관 쌍끌이로 또 특이한 쪽에 이제 사모펀드가 굉장한 물량을 들어왔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목적이, 나머지도 수익률이 목적이지만은 포트 구성의 목적도 설정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손바뀜, 외국인들 쪽의 차익 실현과 기관 쪽의 이제 확장, 그렇게 해서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 쭉 있었고, 최고점의 수급 대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미끄러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12월 05월 03일부터 2021년 12월 02일까지 매집, 이 매집 규모에 대해서도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사실 고점이 형성될 때도 계속 이렇게 샀어요. 오늘같이 강한 날도. 그래서 단가가 뭐 이날 기준에서도 굉장히 높은 79,900원이었죠. 지금보다 10% 이상. 그렇게 해서도 계속 물량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5월 7일이 되네요. 5월 7일부터로 다시 자를게요. 그렇게 해야 뭐 한 주라도 더 수급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더 많이. 이렇게 해서 5월 7일부터로 다시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많이 물량이 뺏겨졌을 때 대비해서는 일부 차이점이 발생이 되지만 5월 7일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물량이 400, 그 당시 기준보다는 늘어났어요. 405만 주. 405만 주. 그렇게 해서 12월 02일까지. 그리고 이 부분을 매집 계산기로 매집에 대한 교육도 설정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매집도 기준 잡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아, 목표 주가를 얼마를 설정하지?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매집이 무지하게 돼 있네. 그러면 그 매집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할까? 매집에 대해서 기준을 얼마나 설정을 할까? 그것도 이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2007년도 도서예요. 이게 2007년도. 거기에 이미 매집에 대한 기준 교육을 해드렸고 42페이지를 다시 뽑아내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로 무료로 나눠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10% 이상 15%면 50%죠. 50% 이상 100%라고 기준을 잡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05만 주 나누기 현재 2,374만 주니까 해주면 17.06%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집이 된 거예요. 15에서 20%돼 있습니다. 엔터주들. 그래서 이 기준에 17.20%의 매수 평균 단가는요. 매매 평균 단가는 프리미엄은 당연히 있긴 한데 어제 말씀드릴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거 뭐 프리미엄도 이제 없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릴 때.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움직임 나와서 바로 이제 강도 있게 따라붙은 거고. 그래서 추세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못 견디겠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아드리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매매. 전체 같이 가시는 경우는 그렇게 잡아드리지 않고 추세 매매로 계속 끌고 갑니다. 특별하게 이제 뭐 차익 실현이 그쪽에서 불거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50% 범위를 약 9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100% 범위를 12만 원으로 설정해서 목표 주가로 대처를 한다. 이게 이제 12월 02일 지금 벌써 13시네요. 어휴, 이 기준이다. 그 다음에 SM의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 우리는 4만 원 평균 단가에 사실 3만 원대에서부터 들어왔고 일단 이렇게 놉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변동성 매매, 단기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같이 막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거래 대금도 둔화돼 있고 약하고. 그래서 이런 기준에 전략이 있지만 문자 사인 받으시는 기준에서 대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꼭 나는 차익 실현하겠다는 마지노선 뭐 5%든 4%든 3%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저는 중기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가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계속 매수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SM의 매직 계산기 부분이고, 그리고 SM
매직 그리고 요 매집 평균 단가 부분도 이제 캡처를 해야 되겠죠. 매집 평균 단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매집 평균 단가도 높아졌고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프리미엄이 얼마나 있어? 프리미엄이 별로 없지. 그렇게 해서 단가 그리고 이제 창고 동향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5월 7일부터 고르게 이제 분산돼 있죠. CS가 지분 신고까지 했고 JP 모건 스탠리도 지분 신고했었는데 했다가 이제 5% 지분 신고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었고 CS도 뭐 차익 실현 좀 나갔나요? 나중에 이제 뭐 지분 신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매집 창구까지. 그냥 결론은 지금 뭐 텍스 전략 기준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해서 대처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도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 볼 텐데 다날 결국은 매매 사인 드린 대로 움직이고 비덴트도 매매 사인 드린 대로 잘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위메이드고 우리 SM 이렇게 해서 SM의 오늘 2012년 12월 02일 그렇게 하고 현재가가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봅니다. 조금 전에 1시 20분 기준으로 1시 19분 현재가가 71,400원 10.70% 시가총액은 1조 6,952억 원 거래량은 87만 6,290주 그리고 거래대금이 606억 원 그리고 고점이 오늘 고점이 72,000원 11.63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편입 불가. 근데 특이한 케이스 편입 낙폭 과대 설정을 하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와 저가나 시가나 똑같아요. 어차피 3분의 1 지점이 69,900원 그리고 68,900원 편입 기준.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은 300만 주. 지금은 이제 변동성 기준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최소 거래량은 추세 매매 기준에 일봉에 5MA, 20MA 거래량 돌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M 전략 부분 올려드릴 테니까 목표 주가는 그대로 9만 원 유지하고 대처를 하고요.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